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쾌한주 김현선입니다.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가 편안한 주말 오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명쾌한주는 제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한주의 방송 내용은 제주 MBC와 제주의 소리 홈페이지에서 텍스트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명쾌한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정리해보는 더 이슈 코너입니다. 더 이슈는 제주 MBC와 제주의 소리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주의 소리 문준영 기자와 함께 이 자리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 기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네, 골프장 얘기인데요. 코로나 특수로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제주 지역 골프장들이 요금을 올린 것을 두고 세금 감면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긴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골프장들 이용객도 많이 늘고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예요? 네, 통계를 확인해 보면 2020년 제주 지역 골프장 이용객은 그 전해인 2019년과 비교해 14.7% 늘어난 239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총 매출액도 작년 2,277억 원인데 2019년과 비교를 하면 16.4% 늘어난 겁니다. 이 같은 흐름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가 돼서도 계속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느니까 기회는 이때다 싶은지 골프장들이 요금을 줄줄이 다 인상을 했어요. 반면 이제 도민 할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줄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골프장 이용료 소위 그린피가 그 전과 비교해서 최고 20% 증가한 건데요. 도내 15개 퍼블릭 골프장의 평균 그린피는 주중 10만 9천 원, 주말 14만 4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최고 20.9% 급등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어떤 도민 할인 같은 혜택은 점점 줄이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모두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건데요. 도민들 사이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민의 혜택을 다 없애버리니까 접근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예전보다는.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해졌죠. 예약이 굉장히 진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그 정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도내 골프장 29곳 중 5곳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230억 원에 이르는 정도입니다. 심지어 어느 골프장은 탈세 논란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카드 결제를 거부를 했고 또 현금 영수증 발행도 거부를 한 건데요. 골프장에서는 잠시 일하던 직원의 업무 미숙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결국 제주도의 조사 과정에서 현금 수천만 원 더미가 발견이 됐고 체납액 중에 4,600만 원을 징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들이요. 제주도 골프장들은 사실은 세금 감면 혜택이 있잖아요. 국제자유시 출범하면서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는 골프 관광객들을 국내로 다시 끌어들이겠다고 하면서 제주도 골프장들은 개별 소비세들을 이제 면제해 준 적도 있고 감면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개별 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골프 관광의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제주가 섬이라는 특성상 어떤 항공료 같은 부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국 골프장과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이 개별 소비세가 2015년까지는 100% 면제가 되다가 2016년과 2017년에는 75% 감면으로 조금 낮아졌고요. 그러다가 2018년에는 폐지가 됐다가 다시 부활을 해서 2020년부터 2021년 말까지 2년간 75% 감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세금 감면 혜택만큼 입장료를 내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그냥 받거나 소폭 내리고 또 코로나 사태를 악용해서 바로 또 인상하는 그런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 세제 혜택이 결국은 골프장 입속 챙기는 걸로 끝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런 문제의식이 작년부터 꾸준히 나왔습니다. 작년 11월 도의회 정례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도의원이 가격 인상과 도민 홀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는 불과 1년 전에는 골프장 영업이 안 된다면서 행정가 간담회를 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가 코로나로 몇 달 만에 상황이 바뀌었다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모양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정확한 표현이네요. 이게 아무튼 제도적으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논의들은 좀 있습니까 지금? 네, 지난 24일 제주도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가 관련해서 토론회를 연 것도 이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제목이 바람직한 골프 산업 정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오갔어요?
네, 먼저 코로나 국면에서 경영 실적이 크게 호전된 상태인데 이제 세금 감면 필요성이 소멸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개별 소비세 감면 기한인 2021년 말 이후에는 더 이상 연장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또 대중골프장 이용료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할 골프장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는 제안도 나왔고요. 또 실제 국회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개별 소비세 면제 혜택을 이어가야 하고 또 이를 위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그 골프 업계랑 제주도청도 참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골프업계에서는 일부 골프장의 체납 등으로 업계 전체가 탄로의 온상처럼 비춰지는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도민사회에서 골프장에 쏟아지는 따가운 눈총을 잘 알고 있다. 업계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제주도 관계자는 골프장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따가운 시선을 조금 더 느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지난달 3명이 숨지고 59명이 부상을 입었던 제주대 입구 연쇄 추돌 사고의 국가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때 이게 3명이 숨지고 59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사고 당시에 그 이제 사고 화물차 운전기사는 브레이크가 잘 말을 안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차량 자체의 결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들이 제기됐었는데 국과수 감정 결과는 좀 달라요. 네. 네, 국가수가 사고 화물차를 감정한 결과 제동력 저하를 원인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량에서 다른 결함이 발견되진 않았고 다만 브레이크 공기압이 정상보다 네. 낮아진 것이 확인이 된 건데요. 압축 공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고 당시 화물 차량의 속도가 시속 60km 중반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 도로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데 경찰은 어떤 실제 운영 속도를 감안하면 운전자가 과속을 한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게 대형 화물 차량들 브레이크 작동 방식은 일반 승용 차량하고 좀 다르다면서요. 이게 공기압에 의해서 되는 거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좀 이렇게 경사가 심하고 굽이길인 516 도로를 주행한 것이 이 사고에 좀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516 도로 같이 내리막길이나 구분길이 잦은 곳에서 브레이크를 자주 밟으면 공기압이 부족해서 제동력이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기 탱크가 충전되지 못하고 적정 압력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브레이크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당시 사고 화물차의 동선을 확인해 보면 먼저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평화로를 탔습니다. 그다음 제주시에서 살록도로로 진입을 하고요. 관음사를 지나서 이제 516도로로 내려와서 제주대 입구까지 이동을 한 건데요. 이 도로를 이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분길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서 공기압이 부족해졌고 결국 이것이 사고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잦은 풋브레이크를 사용한다면 충전되지 못하고 적정 한계 압력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제동력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해 전에도 같은 원인으로 그 유사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대형 화물 차량들은 516 도로 주행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 실제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진전이 있습니까? 네, 이르면 다음 달에 화물차 운행 제한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구간은 516 도로에서는 살록도로 입구에서 서성로까지의 구간, 또 네. 1100도로의 경우에는 어승생 삼거리에서 옛 탐라대 사거리 사이에서 4.5톤 이상의 트럭의 화물차의 운행을 제한한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마지막 심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통행 금지가 되면 내비게이션에서 4.5톤 화물 차량에서 통제를 하게 되면 번영로라든지 평화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제주시와 서귀포를 왕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516도로 제주의료원과 제주대병원 사거리 구간, 1100도로 어리목에서 어승생 상거리 구간에 대한 구간 단속도 7월쯤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 산천단에서 제주대병원까지의 현재 제한 속도가 60km인데 이게 시속 50km로 하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그 제주대 입구 사거리 그 자체가 이제 경사가 좀 높다 보니까 시설 개선도 추진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우선 제주 시내로 향하는 교차로 내리막길 중 3개 중에 네. 직진차로 1개를 우회전 전용 차로로 전환하기로 했고요. 네.
사고가 났던 버스 정류장의 위치를 조금 더 북쪽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도로의 노출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지금보다 도로폭이 좀 더 짧은 곳으로 이동시킬 계획이고요. 네. 또 교차로 주변에는 교통섬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위험성을 지닌 것이 여기 제주대 입구 한 군데만은 아닐 네.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TF팀을 조직해서 6월까지 도내 위험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전수조사 결과 그리고 향후 개선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것도 주의 깊게 들여다볼 대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문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최근 신화월드 내 아울렛 개장이 예고되면서 제주 사회에 쇼핑 아울렛과 관련된 논란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쇼핑 아울렛이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관광객 유입 효과는 있는 건지 여러 이야기들을 오늘 이슈 토크에서 패널 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 의원님 저희 처음이신데 네, 처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 매우 긴장이 됩니다. 아, 긴장되세요? 네, 엄청 긴장됩니다. 왜 이렇게 긴장되실까? 그러게요. 네, 오늘 부담 버리시고 편하게 이야기하시는 시간 네,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난번 녹화 끝나고 좀 이야기를 좀 듣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좀 너무 말을 하지 않았다. 제가 오프닝 때 이제 뭐 그 소개 정리하는 거 한마디, 중간에 하나, 끝에 하나 해가지고 3마디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네. 예, 절치부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주 신화월드 내에 그 관광공사 면세점이 하다가 이제 그렇죠. 150억인가요? 예, 엄청난 적자를 내고 철수를 철수를 했잖아요. 그 자리에 이제 그 아울렛이 들어선다는 예. 얘기가 되면서 여러 반응들이 있습니다. 두 분의 입장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예. 일단 그 아울렛이 뭔지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네. 예, 그 영어에 보면은 let 해가지고 LET가 붙은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글렛, 아기 독수리 얘기하는 거고요. 피글렛, 새끼 돼지. 태블릿, 테이블을 작게 만든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요런 거 얘기를 하는 건데, 렛이라는 게 원래 이제 뭔가를 작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웃이라는 단어와 함께 붙여가지고 이 원래 제조업자가 도심이 아닌 외곽에서 직영하는 할인 매장 또는 뭐 할인된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뭐 그런 점포나 그런 매장이 모인 곳을 이제 아울렛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이제 90년대 중반에요. 아마 이제 두 분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옛날에 뭐 브랜 땡땡, 헌땡, 가령 이런 걸 만드는 그 의류 전문 매장, 네. 그러니까 업체 이랜드가 있죠. 이랜드하고 지금 망해버린 IMF 때 망한 6호가 원래 90년대 중반에 도입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좀 약간 저 가격 파괴 매장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게 뭐 한 2010년 이후부터는 좀 뭐 어떤 매장이나 지역에 따라서는 좀 약간 명품 전문점으로 이렇게 명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으로 이렇게 지금 좀 진화가 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일단 먼저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보통 아울렛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상품을 대폭 할인해서 판매하는 매장이라고 예, 일반 분들이 이해하고 되어 계시죠. 예. 있죠. 네. 그래서 의원님은 신화월드에 들어가는 아울렛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국제도시센터 JDC죠. 그리고 이제 JTO, 이제 제주관광공사 이런 제주의 혹은 이제 국가의 공공기관이 이제 주체가 돼서 그리고 도민이 참여하고 또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형태의 아울렛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대기업들이 이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상권의 블랙홀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지역 상권이 거의 초토화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어를 하는 사람의 자세로서 찬성과 반대냐의 어떤 이걸 정하기보다는 과연 이게 제주 사회에 필요한 것인가? 이게 또 우리 문종태 의원님을 비시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위협, 어떤 상권 초토화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 것인가 좀 한번
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정말 위협이 정말 실제로 있다면은 좀 그에 걸맞는 뭐 견제 장치, 제동 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예, 일단 예. 좀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다 이야기신데 실제 지금 그 신화월드에 들어오는 아울렛을 놓고 상인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아까 지금 문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 상권들 다 초토화된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계시고 또 거기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분들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관광객 유인 효과라든지 뭐 산남 삼부 균형 발전까지 이야기하시면서 그거 빨리 허가 내달라 이렇게 행정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찬반 논란에 대한 평가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죠. 네. 이제 문제는요, 람정이 서귀포시에 이제 그 등록을 할 때,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할 때요, 프리미엄 전문점으로 등록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프리미엄 전문점으로 등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따라 이제 상권 영향 평가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지역 협력 계획서를 만들어지는데요. 그 과정 당시에 그런 회의 체계 속에서 단 한 번도 아울렛이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울렛이란 말이 나왔으면 상권 영향 평가가 달라졌을 거고, 그리고 지역 협력 계획서의 내용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쇼핑 아울렛으로 이제 이름을 전환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에서 제주 프리미엄 이제 CJ 사이먼 이제 아울렛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과 이제 그전은 상황 굉장히 달라졌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이제 찬성과 반대의 어떤 그런 갈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주식회사 남정이 우리 도민을 상대로, 그리고 이제 행정을 상대로 뭔가 좀 이렇게 기망행위가 있었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이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이 원래 위치에다가 그게 빠지면서 거기에 이렇게 하게 된 자리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뭐 이 신화월드를 운영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신화월드 투숙객이라든가 카지노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쇼핑 시설과 이 어떤 관련 시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면세점이 빠지면은 굳이 저런 아울렛 형태 말고는 대안이 있을까라는 게 사실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명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신문 보면은 신문 중간에 보면 그 광고지들 있잖아요. 광고지들 보면 이제 뭐 땡처리 뭐 무슨 땡땡 아울렛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아울렛이라는 거는 그냥 이게 뭐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상에 이게 무슨 굳이 이게 정의가 된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다른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면 이게 물론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의 이제 법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쇼핑 아웃이. 근데 분명히 협의 과정, 그러니까 상생발전 협의의 과정 속에는 분명히 이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이제 가보시면요, 규모가요. 그러니까 무슨 일반 가게 아울렛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무려 이제 1000평가 밑에 1,500평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요. 끝이 안 보여요. 대규모 이제 그 점포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미 커피숍이 있고 식당이 있고 정원이 있고 기반 시설이 있어요. 그 대규모,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 JDC가 추진하려고 했던 그건 대규모 쇼핑 아울렛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지금 구조 얘기하시고 이제 대규모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이제 찬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지역 상인들이 지역 상권이 초토화될 거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이게 정말 기우가 아니고 정말 현실적으로 정말 초토화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증하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신화월드 쇼핑 아울렛에 좀 국한을 지어서. 네. 지금 다른 지역에도 지금 굉장히 대규모 아울렛들이 많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신화월드의 그 8,800제곱미터 규모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 몇 배, 몇십 배 가량의 규모들이 많은데, 경기연구원에서 2018년 3월 25일에 지역 간 상권 갈등의 쟁점과 제도적 처방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단은 뭐 아울렛이든 어떤 대형마트든 새로운 대규모 유통점이 들어오면은 기존 상권이 잠식이 아니 될 수는 없다. 피해가 없을 수는 없다 그래요. 근데 다만 상권의 잠식률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좀 약간 다릅니다. 대형 패션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최대 7.4% 기존 상권을 잠식을 한다 그러는데, 창고형 대형마트가 그거의 거의 2배인 15.9%. 그리고 뭐 중소유통 부문과 관련한 잠식률은요,
대형마트가 5% 그리고 패션 아울렛 같은 게 0.4% 이렇게 뭐 취급하는 품목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기존 상권과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하나의 기준으로 재단할 수 없이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좀 다른 거랍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신화월드 같은 경우는 이따가 아마 이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좀 복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반발하시는 분들의 어떤 뭐 우리 뭐 칠성로라든가 아무튼 지하상가라든가 이런 상권과의 거리, 취급하는 품목 뭐 이 이용 대상객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좀 판단을 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진짜 정말 상권을 초토화시키는 정말 괴물 같은 대상인지 그러면 그에 따라서 어떠한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약간 구체적인 디테일한 연구가 없지 않은가 지금까지는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역 상권과 브랜드가 겹치지 않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네. 예,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지난 그 우리 제3 상대로 도정 질문을 할 때 이제 신세계 사이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 보면요 이래요. 이제 여주, 파주, 부산 시흥 보면요 18.9% 그리고 8.5% 7%, 4.1%.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명품 네. 브랜드가 입주한 그 비율이 많지가 않아요. 수입 명품 브랜드를 60개로 채울 수가 없어요. 일종의 그러면 수입 명품 브랜드 몇 개를 이제 집어넣고 그리고 사실 이제 중저가 브랜드로 갈 가능성이 이미 타 지역에서 실제 신세계 사이먼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제주도가 1시간 내에 다 사실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신화월드 같은 경우는 연동에서 노영동에서 가면은 한 30-40분이면 갑니다. 서귀포 중정로 상정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상권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중정로 상정가 서귀포에 그리고 연동에 노회모로 그리고 노영동의 상정가 그리고 지하상가 중앙로 상정가 칠성로 상정가 이게 직접적인 이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점포가 무려 2,100개가 됩니다. 그 가죽까지 생각하면요 아마 우리 고재일 기자님 그리고 이제 국장님 이제 아마 주변도 지인들이 분명히 그렇죠. 이 2,100개 점포에 지인들이 포함됐을 거예요. 초토화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거에 그렇죠. 기대를 거는 것 같은데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까요? 긍정적인 효과가 물론 또 자꾸 이제 자료를 인용하게 돼가지고 또 좀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문종태 의원님께서 이제 그 중소상공인진흥공단 관련 자료를 인용하셨는데 저는 이제 조사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이건 분명히 좀 약간 그런 점은 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심형 아울렛인가 교외형 아울렛인가에 따라 가지고 효과도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심형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교통 체증이라든가 뭐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아울렛을 중심으로 한 그 어떤 보안점,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유소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여러 기타에 관련된 사업체들은 매출액 상승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흔히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이게 낙수 효과라고 하죠. 낙수 효과를 누리는 경우도 실제로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제 이거를 일반적인 걸로 아울렛 들어가면 다 낙수 효과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는 게 케이스마다 이거는 분명히 다르게 봐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그 지역 주민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빨리 추진을 해라. 일단 고용 효과도 있을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건 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그것도.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수십 년간 이제 제주 도민들과 함께한 이제 지역 상권이 있었습니까? 이 지역 상권이 붕괴되고 새로운 어떤 상권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이제 맞나 이런 근본적인 어떤 그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 지역 사례를 보면은 이미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 이후에 주변 기존의 상권은 초토화되고 거기에 새로운 상권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뭐 이제 유명한 이제 프랜차이즈라든지 그렇죠. 뭐 식당이라든지. 근데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기업 이제 자본이 또 이제 그 주변 상권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상권이라는 게 또 이런 쪽으로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영원한 상권이라는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떤 도시의 확장이라든가 새로운 도시 계획이나 인구의 이동에 따라 가지고 상권이라는 것은 계속 거점이 변할 수밖에 없고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기존의 상권이 사실 예전의 구도심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지역이고 제가 또 어릴 때 그 동네 살았습니다. 네. 저 역시 성안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저 역시 나름대로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가는 상권이긴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권이라는 게 살아남으려면은 시대 조류라든가 소비자의 패턴 변화에 따라 가지고 변신을 할 수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주도 내에서 그나마 그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상징적인 두 곳이 동문시장, 야시장 그리고 매일올레시장 두 군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좀 더 고민을 하고 우리 도민들의 생각을 좀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기존 상권도 반발하고 그럴 것이만 아니라 뭔가 좀 약간 자기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도록 변신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성장통의 한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자본 면에 있어서 노하우 면에 있어서요. 안 되는 거예요. 네. 불공정 이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가 저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네. 판단하고 절차적인 있습니다. 문제로 좀 넘어가 보죠. 예, 문종태 의원께서 이제 그 신세계 아울렛과 관련된 대규모 점포 등록과 관련된 그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 도정 질의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고 일단 절차적인 문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 아까 초반에 좀 살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네. 절차적 문제가 있죠. 예,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정이 세계포시에 그 대규모 점포를 등록을 할 때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 점포 이 종류가 이제 있는데 프리미엄 전문점으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요. 복합 쇼핑몰로 이렇게 등록하는 게 맞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전문점은 뭐 의류 가전 또는 이제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점포의 집단입니다. 그리고 복합 쇼핑몰은요.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한 개 업체가 개발, 관리, 운영하는 점포 집단. 남정이 한 개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주변에 이제 다양한 이제 쇼핑 오락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지노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시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등록이 잘못됐다. 등록이 잘못됐으면 이걸 그러면 이제 그 등록에 맞는 점포에 맞는 새로운 상권 영향 평가서가 이루어져야 되고 새로운 지역 협력 계획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어떤 주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네. 두 번째가 뭐냐면 유통산업발전법의 그 시행규칙 개정이 됐어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9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이제 확대하는 내용이 2019년 9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 그에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또 조례도 개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기존 9명으로 이렇게 유통업 상생발전회의를 열고 지역협력계획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네. 근데 또 이 절차적 하자 외에 더 심각한 문제는요. 내용적인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어떤 하자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상점가 대표, 슈퍼마켓 대표, 그리고 전통시장 대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법에는. 근데 세계포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금 가장 영향을 받는 집단이 어딥니까? 상점가 아니겠습니까? 상점가 대표가 빠져 있어요. 중정로 상점가 빠져 있습니다. 네. 결사 반대를 이미 이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건 내용적인 하자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하자가 있는 네. 거예요. 행정기관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다른 시선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네. 이제 그 의원님께 좀 한번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저도 이제 도정 질문 내용을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봤는데 전문점과 복합 쇼핑몰의 아까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 정의에 따른 차이점 말고 실제로 영업 행태라든가 어떤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 점포의 종류를 규정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백화점이든 전문점이든 대형 쇼핑시설이든 쇼핑몰이든 그럼 그에 따른 상권 영향 평가서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지역 협력 계획서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전문점 신청을 통해 가지고 어떤 특혜를 받기 위해서 하면 뭔가 편법을 이용해서 하려고 한 것인지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그 차이점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나름대로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야 저기 우리 신화월드 워터파크 하는 업체가 법인이 따로 있고 카지노 하는 데가 따로 있으니까 야 우리는 복합 쇼핑몰로 하기는 곤란하겠다. 우리는 그러면 전문점으로 해야겠네. 이렇게 해서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도 해보고요. 사실 이걸 통해 가지고 과연 이 사업자가 얼마나 위법적인 행위를 고의적으로 하려고 했는가. 이 고의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얼마나 큰가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측을 하는 거죠.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복합 쇼핑몰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반발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행정도 부담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 기존에 쇼핑 아울렛으로 여러 이제 사실 지역상권이 반발했고 도민도 도민사에서 공감대를 얻지 못한 어떤 그 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민들의 저항이 좀 덜한 프리미엄 전문점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을까 합리적인 추측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진행 과정이 프리미엄 전문점이지만 지금 현재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이미 바뀌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7월에 이제 뭐 신세계 측에서 이제 그러니까 서귀포시가 개장 예고를 한 것 같긴 하던데요. 지금 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그 개장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상권연합회에서 서귀포시에 등록이 잘못됐다. 전문점이 아니고 복합 쇼핑몰이다. 그래서 이제 서귀포시가 이걸 받아들여서 그 산업통상자원부에 네.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좀 이제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네. 아마 그 우리 정부 부처에서도 굉장히 신중한 어떤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이제 진행하든 아니면 새로운 어떤 상권 영향 평가서 지역 협력 계획서가 사실 이제 만들어지든 그건 그 이후에 이제 추이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스텝을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 지금 이 신화월드 쇼핑 아울렛으로 다시 이 쇼핑 아울렛 논란이 지역사회에 다시 재등장하긴 한 건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동안 이제 뭐 추진됐다, 무산됐다, 뭐 이게 계속 반복이 그렇죠. 되었어요. 어떤 지난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지나는 역사를 또 정리를 해드려야겠네요. 또 참 우리는 지나는 역사를 모든 걸 정리할 때 항상 시작은 국제 자유도시더라고요. 예, 이 국제 자유도시 종합 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난 2001년에 JDC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6대 선도 프로젝트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7대 선도 였죠. 프로젝트. 네. 그 빠진 게 바로 이겁니다. 쇼핑 아울렛. 그래서 원래 그 문제 의식은 이런 거였죠. 야, 이제 제주에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점점 직항 노선 많이 하면서 많이 오는데 그런데 관광객들이 막상 제주에 와도 여기서 돈을 안 써. 어디 가는 명동 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화장품을 사고 면세점을 사고 해가지고 뭔가 제주에서도 돈을 쓸 수 있는 이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판을 깔아야겠다. 해서 구상을 했던 것이 아마 그때 이제 그 쇼핑 관광 특구를 아마 이제 네.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핑 관광 특구를 이제 아울렛 형식으로 추진하면서 그때 이제 또 뭐 부가세 환급이라든가 뭐 요런 거를 얘기하면서 뭐 내국인은 뭐 좀 이용을 못하게 한다, 도민은 이용 못하게 한다, 요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워낙 그 지역 상권의 반발이 커가지고 이제 이게 2015년에 유보가 됐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관광 쪽에 이렇게 종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쇼핑 아울렛이나 쇼핑 복합 단지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11년에 또 2차 종합 계획에도 등장을 했습니다만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뭐 계속 반발이 이어져 가지고 안 되겠죠. 야, 그러면 애월 외곽 말고 도심에 하는 건 어떠냐. 또 도심도 또 반발을 해가지고 결국 안 되고 유야무야 했습니다만 이게 꺼질 듯 안 꺼지는데 이게 이번에 5월 11일이었죠.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그 보고회에 이게 또 들어온 것이 확인이 돼가지고 이게 신화월드 건하고 이제 지금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많고 해서 안 되고 했던 사업이 이번 3차 국제자유시 종합계획에 또 등장을 했어요. 물론 중간 보고회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제 빠질 거 빠지고 들어올 거 들어오고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는 되겠지만 아무튼 3차 계획에 20년 전에 맨 처음에 등장했던 쇼핑 아울렛 얘기가 또 나오면서 조금 일부에서는 야, 또 쇼핑 아울렛이야? 예. 그 국토부산의 그 연구원 조판기 실장님께서 또 쇼핑 아울렛 바쁘신 분이에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쇼핑 아울렛이 정말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지대할 것인지 너무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사실은 이제 쇼핑의 패턴들이 네,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갖는 어떤 파괴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은 하지 않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진단을 좀 해보죠. 우선 이제 그 3차 국제자치 종합계획에 다시 들어갔잖아요. 뭐 최종적으로 이제 이해 심의 과정이 있죠. 그때 아마 또 여러 가지 또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가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쇼핑 아울렛 과연 이게 새로운 시대 맞냐 뭐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요. 관광공사가 운영했던 이제 그리고 철수했던 자리에 대기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선한 자본이 없다 봅니다. 대기업이 거기에 이제 기존 1000평에다가 밑에 1500평, 이제 2500평이라는 예? 막대한 막대한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이제 그 쇼핑 트렌드가요. 예, 쇼핑 몰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곳에서 예,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쇼핑하고 차 한잔 마시고 쇼핑하고 그리고 영화 보고 쇼핑하고 이런 한 곳에서 쇼핑과 여가 생활을 함께 진행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소비 트렌드가 거의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화월드는 잘 아시다시피 안에 그 놀이공원이 있어요, 놀이기구. 그리고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이미 또 식당이 있고 커피숍이 있고 이게 한 곳에서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한 곳에서 다 모든 걸 해결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대기업이 이제 작성해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저는 이제 신세계 사이먼이 그런 어떤 그림이 이미 다 돼 있다. 이 육지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검증됐다라고 판단해서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즘은 좀 약간 주춤하긴 한데 최근 한 10년 사이에 제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에 따라 가지고 제주의 경제 규모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7년, 8년 한 12조, 13조 하던 게 지금 거의 20조를 넘었으니까 뭐 거의 뭐 2배 가까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 저는요 가끔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40대 중반의 남성이다 보니까 이제 좀 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저기 저 연삼로 연북로 변에 있는 그 수입차 매장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벤땡땡이라는 매장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팩트 체크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서울, 부산 말고 제주밖에 없대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매장에서 판단하는 제주도 도민들의 어떤 구매력, 이 파워가 그러니까 그 구매력이 굉장히 상승을 했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시장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아울렛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기존 상권과의 충돌, 이해관계 문제 여러 얘기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도민들 입장에서는 뭐 물론 대형 마트들이 많이 생기고 뭐 했지만은 자기의 소비 욕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매장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방송 전에 진짜 물어봤어요. 저도 야, 근데 이런 거 생긴들 하면 너 가보자는? 아유, 가봐서 주. 심지어는 제 친구 중에는 1년에 반기에 한번,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정말 비행기 타고 가족들을 데리고 갔다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 그런 게 이미 생겼어야지. 기존 상권 반발로 이런 게 너무 늦어지면은 오히려 도민들의 선택권, 그러니까 우리 선택권, 자기 결정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기존 상권의 이해관계에 얽매여가지고 너무 좀 지연되는 모습은 좀 이것도 안 좋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네. 그 도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프리미엄 전문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울렛으로 등록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관광객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광객이 제주도에 올 때 뭐 1박 2일을 오든 3박 이제 4일을 오든 내가 여행 경비를 챙겨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신제를 가든 이렇게 중정동 상경을 가든 아니면 지하상가를 가든 동부시장을 가든 근데 제한된 경비 때문에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만약에 그 쇼핑 아울렛에 가면요. 거기서 다 쓰게 되는 거예요. 제주도 곳곳에서 소비 행위를 해야 되는데 한 곳에서 특정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에서 소비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당장은 도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육지 가서 이제 한 50만 원치 사서 20만 원 이익 받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상권이 지인들이 운영하는 점포가 무너지는데 그게 별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지금 문 의원님의 이야기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시나월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제 전반적인 쇼핑 아울렛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목적이 돼서 관광객이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파이 자체가 커지는 것보다는 기존에 오신 관광객들의 소비를 여기서 하느냐 저기서 하느냐의 문제에서 효과가 될수 있다. 요 얘기이신 것 같은데 관광객 유인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또 이제 아울렛 자체가 하나 있음으로써 우리 기존의 제주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인구가 지금 68만, 네. 69만 아니겠습니까? 이 69만 인구의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 규모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것 또한 아울렛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 국제대주 종합계획에 이제 반영된 쇼핑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공공기관이 그렇죠, 추진하는 공공기관이 쇼핑 하는 것이죠. 아울렛이잖아요. 그럼 공공기관이 쇼핑 아울렛을 추진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내세우는 거는 사실은 관광객 유인 효과인데, 자, 이 관광객 유인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이냐. 아까 문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오신 사람들이 쇼핑을 여기서 하느냐 저기서 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이것 때문에 그렇죠. 관광객이 더 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조금 더 해보죠. 네, 뭐 물론 관광객이 사실 뭐 이제 과연 그 쇼핑몰에 갈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상권에 갈 것이냐 여러 차이가 있는데 사실 제주도도 그렇고 이제 행정시도 그렇고 그동안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여러 조사를 했어요. 만족도 조사도 하고 불만족 조사도 했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조사를 했던 걸 보니까 이제 서귀포시가 작년 10월 6일부터 16일 사이에 관광객 1,026명을 대상으로 한 제주관광 설문조사,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더니 첫째, 야간 관광 인프라를 좀 만들어 달라. 둘째, 통계나 축제나 이벤트를 좀 활성화하고 세 번째, 힐링 치유의 인프라를 좀 해달라라고 했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쇼핑할 곳을 조금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사실 여행을 하면서 한정된 내가 예산을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쓸 것인지 저기에서 쓸 것인지 분명히 선택의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대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정말 저가로, 염가로 좀 다량 공급을 하게 되면은 좀 약간 여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약간 흔들릴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여행으로는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기존의 상권에 대해서도 뭔가 쇼핑의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기존의 상권이 그럼 달라지지 않는다면은 뭔가 새로운 자극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것도 저는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는 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까 관광 유인책을 말씀하셨잖아요. 관광 유인책 최근에 그 중문의 대형 이제 그 대기업 운영하는 이제 호텔에서 아주 유명 브랜드의 이제 팝업 스토어를 이제 진행했어요. 네. 팝업 스토어는 뭐 잠시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잠깐 열리는 이제 그 쇼핑센터 아닙니까? 네. 근데 다 예약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예약이 됐고 그리고 잠깐 열리는 팝스토어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유인책이 되려면. 근데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이제 시니크 사이먼은 아까 보였지만 명품 브랜드는 몇 개는 있고 다 끼워 맞추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 제도 전체의 상권에 있는 그런 어떤 브랜드가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 브랜드 이렇게 지역협력계획서는 이제 하지 말자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본사에서요 계약을 해지해버린 겁니다. 물건을 안 내줘요. 기존의 대리점에. 예. 네. 이미 이제 작업이 됐겠죠. 그러면 이제 대리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걸 이제 다시 시니크 사이먼 거기로 입점을 시켜요. 중국 브랜드 아니다 이거죠. 이런 꼼수까지 진행되고 있는 하수연을 지금 상권연합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야시장이 이제 부족하다, 야간 관광객이 부족하다는 건 맞지만 과연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맞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근본적인 이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관광객 유인을 위해서는 조금 특색 있는 다른 쪽의 어떤 상권 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꾀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로 들리네요. 이제 일각에서는 사실 이게 시장 경제에서 이제 허가 사항에 아주 결격 사유가 없지 않는 한 이걸 언제까지 막을 수 있느냐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자 기존 상권의 어떤 지역 상생 방안들을 정말
실리적으로 예. 찾아야 될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할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유통산업 발전법이라는 것이 그 취지가 기존의 소상공인을 무턱대고 보호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대기업 자본이 운영하는 어떤 그 시스템화된 대규모화된 점포를 무조건 억제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균형 속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 경제의 어떤 활력을 위한 그런 취지의 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 안에서 굉장히 고려돼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제 그 아까 이제 뭐 우리가 전문점이냐 뭐 이제 복합 쇼핑몰로 해야 되느냐 요 차이가 있었다는데 사실 보니까 뭐였죠? 그 취소 사유가 전통 상업 보존 구역에서 반경 1km 이내에 추진될 경우가 아니면은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취소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이라는 것도 그렇지 이제 뭐 우리가 어떤 대자본이 뭔가를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어떤 법 이상의 어떤 정서나 굴레를 씌워가지고 과잉적으로 이거를 규제를 할 수는 분명히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 소상공인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냥 뭐 입점 결사반대 취소하라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입법 투쟁을 통해 가지고 이걸 법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시면은 예, 뭐 물론 그만큼 대기업에서도 분명히 많은 로비를 할 겁니다만은 이게 좀 약간 법적으로 풀어야 되지 이거 좀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풀 문제는 좀 약간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 아니, 생각이 다르겠죠. 다른 이야기를 예. 속 시원히 한번 해보시죠. 예, 그 등록 취소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장이 그리고 이제 지사님의 의지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통산업 발전법에 규정이 없지만 하자가 있으면 등록 과정 하자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자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의도성이 있느냐 이걸 봐야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꼼수로 통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울렛이 이제 그럼 아울렛 얘기를 미리 했어야 되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에 따른 예. 꼼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예. 이제 산업자원통상부의 이제 요건을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 예.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예. 예, 아직까지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도면 상생 방안께 네.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아울렛이 만일에 공공기관이 이제 주도하고 운영을 하고 도민들이 또 주주로서 참여하고 그런 형태는 좀 고민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지역협력기획서에도 분명히 우리 지역 상권의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녹여낼 수가 있거든요. 그 우리 삼다수가 사실 제주개발공사에서 이제 생산 판매하지 않습니까? 직원이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삼다수가 한 500명, 600명 지금 되나? 800명이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한테 갑자기 그런 거 물으면 제가 집행부 공무원도 선거 토론 아니고 같아요. 제가 네. 선거 토론. 무슨 도장 질문인가요 지금 이거? 죄송합니다. 3천억이 돼요. 네.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이제 800이 넘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예산들이 또 이제 제주도로 이렇게 재정으로 들어옵니다. 도민사회 이제 환원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가는 거는 좀 고민할 수 있다. 하지만 선한 자본을 믿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완전히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미 육지에서 이미 검증된 지역상권의 파탄을 초래하는 이런 형태의 아울렛은 매우 심각한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두 분은 더 할 이야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만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마지막 코너 깨톡을 날리면서 예.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예. 고 기자님부터. 예, 6월 둘째 주에 그 이 신화월드 쇼핑 아울렛에 입점을 하게 될 이 브랜드가 최종 공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후에 도민사회가 또 다시 한번 뭐 얘기가 이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우리 저 신세계 사이먼 대표이사님께 한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일본 깨톡 카메라. 보면서 네. 대표님 사업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예, 강하고 굵게 이야기하셨네요. 자, 문 의원님은 하라는 얘기인가요? 예, 저 의원님은 요새- 요쪽 보시면서 저기 불 들어온 카메라 딱 보시면 되십니다. 어느 분한테 메시지? 저는 이제 원희룡 지사님께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하시죠. 네, 지사님의 대권 도전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신세계 사이먼 쇼핑 아울렛-건은 굉장히 사실 위법일 수 있고 또 편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시장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사안이 무겁습니다. 지사님의 어떤 결단을 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네. 편안한 토요일 오전에 함께한 명쾌 안주. 다음 주에도 유쾌한 시사 토크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